우리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면 잘하겠지. 아우, 전교권 안에 들 거야. 라고 가슴에 조그만 기대를 안고 중학교에 보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중학교에 갔는데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아이가 두각을 나타내라고 이것저것 정말 탄탄하게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싶으실 텐데요. 초등학교에서 탑 클래스를 찍던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기는커녕 별로라는 성적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탄탄하게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들 대 초등에서는 꽤 잘하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친구들의 이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중학교 1학년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잘했는데 중학교 때 영 실력이 없는 것 같은 친구 이유가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요. 저희 아이가 기초가 탄탄하게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등의 과정은요. 그렇게 많은 것을 쌓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많은 양의 학습을 할 필요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중학교에 비해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기설기 대충 모양을 맞춰놔도 100점 쉽게 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에 오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하게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진도만 빨리 빼가지고 올렸던 친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선행을 빨리 나가고 진도가 빠르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친구는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빠른 속도보다도 지금 현행에서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다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중학교에서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간격을 넓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희 아이가 갑자기 형성평가를 봤어요. 선생님이 미리 예고하지 않고 수학시험을 딱 치렀습니다. 아이들이 덜덜덜덜 너무 긴장한 거예요. 왜냐면 항상 초등학교의 수행평가는 예고를 하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비슷한 문제의 유형을 다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 문제 없이 100점을 대부분 맞고요. 기껏해야 한두 개 틀리는 아이가 많았죠. 그런데 중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시험을 딱 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형성평가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난이도였는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예고도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니까 본 실력이 나온 거예요. 저희 아이 반 친구들은 100점 맞은 친구가 딱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5점 맞은 친구, 10점 맞은 친구, 정말 100점부터 5점까지 줄줄줄줄줄줄 나열이 됐는데요. 5점 맞은 친구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아무 공부도 안 시키고 중학교 공부를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험을 치르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천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서 벌써 드러납니다. 우리 중학생들 많은 아이들, 많은 반 친구들 봐도요. 선행을 막 나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거 나가 이런 친구들 있었지만 현행에서 갑자기 시험을 봤을 때 100점 맞고 구멍이 없는 친구를 사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빈틈을 찾아서 그 구멍을 메꿔주고 하면서 단단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속도에 치여서 막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수학 점수를 5점, 20점, 30점 이렇게 맞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특히 학군지의 경우 더 그렇답니다. 아이들이 문제 푸는 머신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개념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맞추지만 개념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를 오히려 어려워한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 실제적으로 문제풀이가 개념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 시간에 수업할 때 개념을 알 수 있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무엇보다도 개념을 익히고 탄탄하게 잡아가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물론 공교육, 사교육 차이가 많겠지만 사교육에서 보여지는 것, 이만큼 문제집을 많이 풀었어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공교육의 선생님들은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실력을 쌓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몇몇 아는 수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수학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정말 잘하는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기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에서 약간 변형해서 내거나 개념을 충실하게 알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시험을 출제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개념을 탄탄하게 주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는 나 고2 것까지 했어, 고3 것까지 했어 라고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고 철컹철컹 한다는 거죠. 현행에서 빈틈없이 구멍 없이 찬찬히 메워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과외를 하시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중학교에서 100점 맞고 그러던 친구들이요.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시험을 봤는데 30점 맞는 친구가 있었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 이 개념이 정확하게 쌓이지 않은 것의 차이가 그만큼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휘청할 때 그 이유는 아직
구멍이 많고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중학교 아이들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가고 구멍을 메꿔가는 것으로 해야 중학교의 실력을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초등의 우등생이 폭망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요, 바로 중학교의 비밀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아이들끼리 뭔가 자기들끼리만의 시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자율권이 존중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회의해서 결정하고 자기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게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성이 연습되지 않은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게요,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중학교에서 꽤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바로 치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말고 다른 때 준비를 해오라고 예고를 하거나, 예를 들어 영어 시험 문제의 단어를 미리 알려주고 외워라 해서 시험을 보는 것마저도 지양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수업 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만으로 수행평가를 보도록 지침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수행평가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자율성이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삐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특히 중학교에 올라오면 사춘기를 겪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사춘기에는 무엇보다도 인정 욕구가 상승합니다. 특히 자기 또래나 권위 있는 어른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보다도 자기 또래, 학교 선생님들한테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요. 수행평가나 발표 수업 같이 미리 준비할 수 없고 갑자기 그 시간에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나 잘해, 나는 꽤 모범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자기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행평가나 발표 수업을 통해서 리얼하게 나의 감정을 느낍니다. 나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최상인 줄 알았고 나 정말 잘하고 탑 클래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잖아? 라는 걸 느끼는 순간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기가 발표할 때 또래 사이에서 발표를 못하고 버벅거리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면서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너지는 게 중학교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더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연습해보고 혼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보고 정리해보고 하는 연습을 초등 때부터 꾸준히 해온 친구들은 갑자기 상황이 들이닥쳐도 그걸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을 정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이나 기타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투입만 한 친구들은요, 아웃풋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꺼내야 될 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다. 초등학교 때는 너무 칭찬받고 잘하는 아이였는데 왜 중학교에 와서는 그러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율성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것에 대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발표하는 것도 집에서 연습해보고 설명하는 것도 연습해보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해보는 것을 연습해야지만 중학교에서도 자기 혼자 남겨진 평가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멘탈이 삐끗하면요,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또래나 선생님한테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탄탄대로로 나는 잘해 라는 자신감을 외부에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라는 시기는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만으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외부의 판단을 통해서 자기를 결정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를 보일 때 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초등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아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공부와 결정을 선택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펼치게 되죠. 아이가 주눅 들고 기가 죽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조차도 발현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결정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선택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학교에 올라가서 잔뜩 기대하셨을 텐데 이게 뭐야? 그런데 실제로 중학생이 시험 성적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멘붕이 더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시험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중학교 들어간 지 몇 달 안 된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자기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연습하는 자율성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연습해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에서 중등 삐걱 하는 거는요. 이만큼 차이라면 중등에서 고등 삐걱 하는 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율성과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초등 최상위권이 삐끗하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